목요일 탄핵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지은정 총경,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는 안녕하세요. 총경님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 네. 그리고 사실은 경무관으로 퇴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총경까지 하고 퇴직할 때 명예퇴직을 하면 한 단계 더 올려주거든요. 아, 네. 그 총경과 경무관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늘과 한 땅의 끗 차이지만 차이죠. 하늘과 하늘과 땅입니다. 땅이죠. 네, 네. 그런 거죠. 네. 무궁화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야. 그 무게를 느끼실 텐데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요즘 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당에서 하는 일들 좀 하고 있고요. 음. 변호사 업무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마찬가지지 너무 아니세요? 비슷합니다. 여기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이제 대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열긴 열으신 거죠 사무실을? 네네 사무실 네. 개업은 했고요. 지난 10월경에 네. 했고요. 아 그리고 또 지역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바쁘게 지내시겠군요. 네. 네. 우리 신인규 대표는 볼 때마다 헬스케지고 오늘은 쌍꺼풀이 너무 진해서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전혀 끄떡 없고요. 음.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나. 예, 신나고 아름다운 오후 되세요. 예. 아니 제가 이제 그 신인규의 아침 저널 아침마다 그러니까, 네.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 어려운 시국에 아주 정말 일말에 도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인규 대표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방송을 챙겨보는데 오늘 오늘은 보셨어요? 허은하 대표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 오렌지색 이렇게 스카프를 함께. 그렇죠. 그죠? 어떤 얘기 주신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공당인데 음. 지금 뭐 굉장한 내홍을 넘어서 내전을 겪고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뭐 내전을 겪으니까 사실 뭐 저는 아랫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외부자니까 누구 뭐 편들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봤던 그 데자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던 그때 당대표 네. 추출 사건. 음.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 등장인물만 바뀌었는데 똑같아. 그대로 이 어. 복사 붙여넣기식으로 네. 3년 만에 지금 재연 드라마 찍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 그렇죠. 아닌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야,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보니까 뭐 당원 소환제라는 예. 어떻게 보면 정당 역사상 드문 제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허은하 당대표를 대표가, 쫓아내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신인규 대표가 보기에 그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정당한지 여부가 이제 법원 가서 아마 가려질 것 같아요. 근데 한정을 오늘 이제 내놨으니까. 보도 자료를 보니까 네. 이준석 당시 대표, 그러니까 피해자죠. 네. 당시에 그분을 변호했던 분이 이번에 허은하 대표 진짜요? 대리인으로 누구시죠? 네, 이병철 변호사님이 야, 이거 그때도 이제 정말 저랑 웃기다. 사실 같이 좀 협업을 많이 했던 네. 기억이 나는 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좀 그 변론을 좀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정말 인물만 다르고. 그렇죠. 축출된 당 대표 변론 전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은 피해자 전담으로 두 번 피해자 하는 겁니다 전담. 지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걸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법원 가서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이게 무슨 5대5로 해서 양비론으로 할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워딩이 과거 3년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과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흡사? 뭐 이런 거예요. 당원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대표 나가는 게. 그때도 윤핵관과 당원들의 뜻 이준석 나가라. 지금도 개혁신당의 당원들의 뜻 허은하 나가라예요. 평행이론이네요. 평행이론이에요 야, 정말.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뭐 허은하 대표 직무정지 시키고 이제 최고위에서 막 그냥 사회를 다 봐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권한 없는 최고위다라는 게 이제 허은하 대표 쪽 주장인데 뭐 주민소환법을 갖다가 준용해가지고 저는 당에서 법을 준용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법에 당원에 만약에 뭐 어떠한 법률 준용해라라고 써 있으면 또 우리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거 네. 전혀 없이 그냥 당원 소환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항이 없으니까 막 법을 찾아가지고 주민소환법을 준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니까 야 제가 변호사하면서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직접 민주주의 신기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군형법도 준용하고 형법도 다 준용해라 당해서 네. 군형법에 반란군은 사형인 거 아시죠? 사형도 집행해라 그냥 총살로. 아니 그 당해서 그냥 뭐 지금 탱크도 들어왔는데 지금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준용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네.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아무리 다수라도 이게 정당에서는 절차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당 민주주의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준석 측의 다수파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건 너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도 어젠가요? 보니까 최고위원회 회의가 허은하 대표 중심으로 또 하나가 열리고 네. 또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 천하람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나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려면 이제 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하람 대표는 의장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권은 대표에게만 있고 이것도 네.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잖아요. 네. 피해를 봤으니까 네. 그 서사로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당을 만드니까 나 피해자 출신이야. 네. 당대표 권한 강화해. 그리고 비대위 없애. 이래가지고 당대표 권한을 굉장히 강화해놔서 우리 이재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당대표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누가 사회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걸 그냥 천하람 원내대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당원 소환제가 두 가지가 문제인 게 하나는 이준석 대표도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당원 소환제가 아무 사유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법규 위반, 당원 당규 위반, 직무 수행이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그 조항이 사유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네. 그게 지금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밀어붙이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무감사위원회에다가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쫓아내더라도 당무감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고 그럼 당무감사위에서 서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에 당무감사위원회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 새로 만든 건데 네. 그것도 효력을 부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천하람 대표 이준석 의원 쪽의 입장에 의하면 절차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힘으로 당원들의 뜻으로. 그러면은 뭐 북한도 비슷하죠. 거기도 인민의 힘으로 다 지금 밀어붙이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허은하 대표를 지금 몰아세울 단계냐. 지금 내란을 진압해야 되고 네. 국가적 위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무리수를 둔다는 게 저는 좀 다른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예전에 뭐 추측해봅니다.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가족처럼 네. 한 지분 가족이었는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더니 지금 이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네. 더 가족보다 더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신인구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요게 좀 궁금해서 당원 당규를 좀 찾아보려고 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당원 당규 눌렀더니 준비 중입니다. 딱 네.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뭐가 또 나오긴 해요. 당원은 나오는데 당규는 저도 누가 이렇게 그 부분만 보내줘서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규도 네. 있는데 네. 그냥 국민의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규랑 거의 제가 이제 비슷해요. 어디서 다운을 받았더니 그 파일명이 한국의 희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예전에 그거 이제 양양자 앞지기 전에. 의원님의 흔적이죠. 네네네. 양양자 의원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흔적입니다. 네, 저희가 네.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헌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모친상을 당한 이재명 대표 조문을 다녀왔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팩트 체크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죠. 조문을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조의금을 보낸 것도 아니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반박을 했는데 근데 너무 비겁한 게 본인이 말을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을 조문 못 가서 아쉬워했다라는 내용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헌재 소장의 대행에 대해 가지고 뭔가 흔들기를 한다는 거는 헌재의 결정을 뭔가 지금 불복의 예복편 같은 느낌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당에서 이제는 재판 부정당으로 발전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구성원들은 현실 부정도 같이 하니까 이 3부정입니다. 3부정.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랑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네. 소장 네. 권한 대행이죠. 근데 문 대행에 대해 가지고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당과 유착돼 있다. 그러니까 불복하자라는 그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놓고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거로 발견되니까 뭐 그래도 사과가 깔끔치도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허위사실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헌법재판소까지도 부정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제 유지할 수 없거든요. 즉 굉장한 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더 심각한 건요. 아니 문 대행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들은 무슨 누구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상가집 조문도 문상도 못 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잖아.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갔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삼을 네.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꼴사납고 네. 정말 정치라는 게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이제 문제 삼았던데 그리고 호영호제하는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본인도
이재명 대표랑 중대 선후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본인이 네. 더 학연, 우리나라에서 학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민주당과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어쩌면 편파적인 그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이게 되게 치명적인 개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뭐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하고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이러면 저는 이거는 이미 극우 그쪽에서는 또 이제 가짜 뉴스가 지금 돌고 있을 거라고 사실로 보거든요. 받아들이고 있겠죠, 이미 맞습니다. 그들은. 네. 그래서 이거 정말 가짜 뉴스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정말 무법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김민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에 백골단 국회에서 네. 소통관 빌려줘 놓고 철회한다는데 그건 철회가 아니잖아요. 다 했죠. 아니, 철회라는 건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안 하면서 하는- 철회하는 게 그렇지. 철회지. 다 해놓고 이미 다 다 해놓고서는 끝났는데. 그 무슨 철회입니까? 범죄 저질러 놓고 맞아. 나 철회할게 이러면 나 철회가 사람 됩니까? 죽여놓고 너 그러니까, 철회합니다. 네. 이러는데. 내란도 철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음. 근데 좀 처신 자체가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뭐 바르게 하세요 이제 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난망하고 이걸 어떻게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의 이런 좀 비겁한 이 작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진압하느냐 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하다 이제 헌재 대심 판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령이 아니다. 계몽령이었다.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걸 이런 얘기를 그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가 오늘 헌재에서 정말로 오늘 헌재에서 했습니까? 했어요 그 얘기를. 와 드디어 이제 진짜 그것마저도 아니, 이게 그 부정하는 기자들 거네요. 사이에서만 돌던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속보로 전해지더라고요. 믿겨지지가 않는 네. 실화네. 근데 사실은 또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경고성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깨워 주려고 한 거다. 사실은 계몽이랑 같은 뜻이네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개돼지네요. 그쵸. 가르쳐줘야 되네요. 가르쳐줘야 윤상현식 되고. 논리인데 그게. 아니 근데 이제 뭐 계엄령, 계몽령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 이제 가벼운 얘기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관련된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김성훈 차장을 변호하고 있는 거 아시죠? 통상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그런 통상적으로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네. 그런 말 그대로 수계급에 해당하는 피의자와 뭔가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같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통? 그거는 네. 수계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음. 왜냐면 만약에 이제 근데 이 지금 둘을 같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가 충돌하는, 네.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이제 서로 상대되는 그 피고인들을 같이 변호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둘은 일단 수계와 지금 주요 그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종사자이긴 네. 하죠. 하지만 둘 간에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이거는 김성훈이 한 거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성훈은 아니다,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쌍방대립 있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둘을 만약에 같이 대리를 한다면 수계한테 더 유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둥시에 둘을 대리하는 그 베이철 변호사라는 분이 어떤 말을 언론에 전했냐면은 그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의 상황을 전한 겁니다. 당시에 김성훈 차장이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한 겁니다.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러지 마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말을 했고 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전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베이철 변호사가 김성훈 차장이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동대장의 말을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오역한 거죠. 네. 왜곡하고 오역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네. 당사자가 그걸 못 참고 그 보도를 정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요. 뭐 가담자들도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절차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서 정신이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저기 붙어 있는 변호사들도 지금 변호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정치를 하러 저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몽령이니 뭐 엉뚱한 얘기니. 아니 저희도 변호를 하지만은 어떻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될 변호 이거 그렇죠. 징계 사유됩니다 정말. 네, 네. 자기 장사하러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네. 이게 지금 윤석열과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을 같이 변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잖아요. 입을 그렇죠. 맞추게 네.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별도의 범죄가 성립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윤석열 쪽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지금 재판이 아니다. 그냥 온갖 지금 와가지고 자기 약을 팔고 있고 자기 장사를 하고 있고 변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개탄스럽고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조 시장도 이렇게까지 다 한꺼번에 다 망가질 수가 있는가. 네. 전 요즘에 너무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김성훈 차장이 최초에 주장한 것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네. 먼저 총 쓸 수 있어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본인이 나서서 나서 예. 하겠다 그랬더니 마치 윤석열이 말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성훈 차장이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사기관 공수처에서는 윤석열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자들의 접견은 지금 제한을 못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성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그 경호를 경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 근접 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가면서 계속 만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헌재에 갔을 때도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하는데 본인은 직접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호처 직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관자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이거 증거 인멸해라. 그러면 가서 그거 지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맞습니다. 분이죠. 심지어 그분이 네. 통신 특기라서 연락을 맞습니다. 잘 전합니다. 네. 특기가 진짜 통신 특기예요. 그러니까, 통신병과예요. 맞아요. 네, 네, 통신병과. 통신을 잘해 이렇게. 네. 제가.